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 엇갈리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이틀 전에 급하게 의료진을 꾸려서 북한에 들여보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도 그런 얘기가 돈다,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첫 소식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첫머리에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위해 북한의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실었습니다.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간부가 그제 직접 의료진을 이끌고 북한에 갔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만으론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즉각 알 수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급하게 불러서 중국이 요청받은 당일날 바로 갔다고 들었다며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심장 수술 얘기도 들리지만 큰 수술은 아니고 결과도 좋다는 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다른 소식통은 의료진이 들어갔다는 그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아예 없었다며 보도의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중국 SNS상에서도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돌고 있지만 당국이 관련 내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이 터진 이후 주중 북한 대사관은 조용한 상태이고 중국 외교부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实际上我看到了一些新闻的报道，但我不知道这些新闻报道他们的消息源何在。 워낙 민감한 극비 정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중국 당국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엇갈린 소식들만 어지럽게 떠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로이터 보도도 전에 외신 보도들처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오늘 방송이라든가 군부대 움직임 등등이 평소하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유전유돌도 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모습은 전해지지 않았고 인민군 창건 88주년 관련 소식만 보도됐습니다. 최근 논란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2주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신들의 건강 이상설 보도에도 북한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중국이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식되려면 김 위원장 공개 행보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치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와 전투기 훈련 참관했던 지난 11일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 공개 행보 시점을 놓고 고심할 걸로 보이는데 공개 행보가 계속 늦어지면 건강 이상설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풀린 첫 주말이었죠. 미뤄졌던 시험도 치러졌고 공연장도 다시 열린 곳들이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이런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운동장. 수험생 90여 명이 5m 간격으로 놓인 책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물건은 가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는 이송하지 않습니다. 2월 말 중단했던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을 맞아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야외 시험에 대비해 담요와 핫팩, 바람막이까지 챙겨왔습니다. 머리도 날릴까봐 그냥 좀 따서 묶고 이렇게 많이 미뤄질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2~3달 같이 준비하시던 분들 중간에 힘드셔가지고 그만두시고 3주 동안 주말에 닫혀 있었던 서울 양재천 산책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걸어야 하고 돗자리도 펼 수 없지만 오랜만에 산책에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그동안에 통제했을 때는 사람도 그동안에 못 다니고 했는데 연극을 상연하는 공공극장은 석 달 만에 다시 관객을 맞았습니다.
관객들은 마스크를 썼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을 맞아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 주말, 다시 시작된 일상에 감사하면서도 조심조심 긴장하는 모습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SBS 한소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새로 확진자가 10명이 추가가 됐는데 서울, 경기, 대구 빼고 다른 지역은 모두 0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안심은 이룹니다. 대구의 19살 남자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밤새 부산의 클럽을 돌았는데 그 직후에 확진이 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호텔 직원도 환자로 확인이 됐는데 두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합쳐서 600명이 넘습니다. 한 번만 잘못돼도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기억할 때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객실 260여 개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인후통과 코막힘 증상이 있어 그제 어머니와 함께 검사를 받았고 아버지는 먼저 확진된 상태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해당 호텔을 오는 29일까지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6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부산 지역 클럽을 다녀온 1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부산의 클럽과 술집, 횟집 등을 드나들었고 부산 방문 사흘 뒤인 20일 인후통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이 방문한 날 해당 클럽에는 480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점이 너무 많다는 것, 치료제 백신 개발에 현재 녹록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한 첫 주말을 맞아 내일 중단됐던 종교 행사가 대거 재개될 것으로 보고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주요 종교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라임 사태 속보 이어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돈의 흐름을 꿰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로비를 했다면 누구한테 얼마나 했는지, 그동안 도망은 누가 도와줘서 한 건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그젯밤 서울의 은신처에서 전격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로 같이 체포된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구속됐습니다.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도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임의 돈줄로 불리며 로비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내일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역에 뺏었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는데 횡령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겨져 라임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체포 직전까지 2주 동안 숨어 지낸 서울 성북구 빌라를 계약한 사람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는데 도피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달 먹을 때 했었어요. 이상했죠. 건강한 남자 중인데 나한테 뭐 하고 있나. 가족도 안 보이고. 핵심 인물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경북 안동 하이마을 근처 야산에서 어제 발생한 산불이 꺼지는 듯 했다가 오늘 강한 바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120개 정도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텅 빈 고속도로 주변에 연기가 꽉 찼습니다. 해가 지기 전인데도 고속도로에 접어든 차 주변은 연기로 어두컴컴합니다. 주변 야산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40분쯤 경북 안동 풍천면에서 난 불이 오늘 낮 12시쯤 한때 진화됐다가 강풍이 불면서 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번지면서 안동시 남우면 고아리와 단호 1리 등 5개리 주민 7,8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번지면서 도로공사는 오후 5시 10분쯤 남안동 IC부터 서안동 IC까지 양방향 16km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아직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120개 정도 크기인 100헥타르가 넘는 임야를 태웠습니다. 쓰레기 수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이틀간 헬기 20여 대와 소방차 40여 대, 진화인력 1000여 명을 투입했으나 한때 시속 60km를 넘는 강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해제돼 산림과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고급 수입차를 훼손하고 차 주인까지 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 포르쉐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보닛을 밟고 뛰어오릅니다. 차량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니 도망가는 운전자를 뒤쫓아가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제 새벽 2시쯤 만취한 남성 A씨가 포르쉐 차량 주인을 묻지마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곳에 서 있던 포르쉐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차량 주인까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많이 취했었죠. 좋은 피해자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수원에서도 만취한 20대 B씨가 벤틀리 차량을 훼손하고 차량 주인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지만 경찰은 B씨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치감경은 실제 사례에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개정된 형법은 만취 상태였더라도 사건의 경중 등을 감안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놓고 주말인 오늘도 통합당은 시끄러웠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전 의원이 기존 대선 주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김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전 의원은 오늘 SBS와 전화통화에서 가급적이면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통합당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겨냥해선 통합당 내에서 시효가 다했다고도 표현했는데 비대위 출범 뒤 당내 주류 교체에 나설 생각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발언 직후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을 비리 비대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지난 1993년 검사로 재직하던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서 뇌물 사건을 직접 자백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은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이 최근 노욕에 찬 발언을 하고 있다며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득이하게 지난 일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추인 절차를 앞두고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인을 위해 오는 28일로 소집된 당 전국위원회 날짜를 당선인 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는 27일 삼선 당선인 회동에서 김태흠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공식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김종인 체제를 추진해온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미 공고까지 끝난 상황에서 전국위 개최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소독제를 인체에 주입해서 코로나를 치료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당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즉흥 발언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자외선을 몸에 직접 쬐고 소독제를 주사하자는 황당 발언에 민주당에선 돌팔이 약장수 쇼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미 보건당국까지 나서 부적절한 소독제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No, I certainly wouldn't recommend the internal ingestion of a disinfectant. 후폭풍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비꼬는 말이었다고 빠져나갔습니다. I was asking a very sarcastic question to the reporters in the room about disinfectant on the inside.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1시간 이상 진행하던 코로나 브리핑을 오늘은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딴 즉흥 발언과 말 뒤집기에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말라리아 약의 코로나 치료 효과는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 재개 권한을 놓고 연방정부다 주지사 소관이다 오락가락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선 캠페인이 중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장으로 활용됐던 코로나 브리핑이 거꾸로 독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을 신뢰하는 미국인은 23%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최고 지도자의 언행이 가뜩이나 버거운 코로나와의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유럽도 한 달 넘는 봉쇄 조치가 이어지다 보니 피로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유 없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안 돼서 닭부터 어항의 물고기까지 각종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온다는데 무슨 일인 건지 김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주민이 산책에 나섰습니다. 목줄을 맨 채 앞서가는 동물은 닭입니다. 강아지 인형을 끌고 나오거나 공룡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든 어항을 들고 외출한 이 사람은 결국 경찰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목적 없는 집 밖 외출을 제한했지만 애완동물과의 산책은 허용한 정부 조치를 활용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봉쇄 조치에 대한 피로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집회 금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독일에서는 호텔과 식당 종사자들이 광장에 집기를 내놓고 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난이 심화하자 유럽 국가들은 단계적인 봉쇄 조치 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이 상점과 술집까지 영업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하지만 봉쇄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Rien ne serait pire que de faire une réouverture dans la précipitation, qui nous obligerait ensuite à fermer à nouveau.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11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증가세가 꺾였다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만 3만 명, 희생자는 2,700명이나 돼 2차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지금 시기에 마스크를 쓰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마스크는 이제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마스크로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권영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한 시민이 빈자리를 찾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바로 자리를 뜹니다. 또 다른 시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본 뒤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타인에 대한 불안과 불신 실험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앉혀두고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쓴 거 안 쓴 거 혹시 그렇습니까? 혹시 자리를 고르실 때 마스크 쓴 거 안 쓴 거 혹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시나요? 맞습니다. 20명에게 물었는데 15명은 마스크를 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불안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면 대화하기가 좀 가까운 데서는 꺼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앞에 앉은 5명 중 2명은 마스크 안 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는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집된 장소,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는 쓰고 걸어 다니거나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덜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방역 전문가가 아닌 사회 심리학 교수 12명에게 물었습니다. 11명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질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통해 그 효능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크가 곧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그렇게 생긴 남의 이익은 곧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는 물론 이 그 타자까지도 고려하는 이 한국적 협력주의 혹은 뭐 한국적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발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흐름으로 등장한 개인 간 협력이 기존의 개인주의를 넘어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다른 공동체에 대한 혐오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딥페이크란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엉뚱한 동영상에 그 얼굴을 입힐 수가 있는데 감쪽같이 진짜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이 되는데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말하는 모습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면 모나리자의 얼굴이 다양한 표정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전혀 다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엔 한국과 중국의 IT 개발자들이 한국 연예인 100여 명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람만 처벌할 뿐 소지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이런 음란물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식의 의견을 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 영상을 왜 소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쓴 딥페이크 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가 지난 주말 부산 지역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10대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에는 같은 날 48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클럽에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가 다녀간 것은 일주일 전인 지난 주말입니다. 19살 A군은 지난 17일 SRT를 타고 밤 9시 반 부산에 왔고 밤 11시 40분에는 부산 친구의 새마을 포차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 부산 서면에 위치한 클럽 바이브에서 1시간 반가량을 머물렀습니다. 같은 날인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에는 부산 서구 송도의 청춘 횟집에서 식사한 뒤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로 귀가했습니다. A군은 부산 방문 사흘 뒤인 지난 20일 인후통과 두통 증세가 발생했고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내 신규 확진자는 없지만 대구광역시 확진자분이 부산을 다녀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8일 오전 2시 1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부산 진구 중앙도로에 위치한 클럽 바이브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A군이 방문한 지난 18일 해당 클럽에는 무려 480명이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클럽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부상권을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추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하에 부상권 청구 여부는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방역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 앞 범퍼와 승용차 측면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교차로에서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7시 반쯤 부산 신항에 접안돼 있던 4,000톤급 선박 조타실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60대 선원 A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창원시 마산해운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원 환자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식당의 천막이 찢어지고 북구 화명동의 건물 6층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강풍 피해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가뜩이나 힘든데요. 정부 지원금 등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실제 사례와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나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받은 7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은행 직원을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당일날 입금된 자금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 요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상하게 생각을 했고요. 계속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누군가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약간 낌새를 차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갚으면 더 큰 돈을 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수법이었습니다. 코로나19나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화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고객님, 코로나로 피해본 분들에게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출 한도를 늘리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대출을 받아서 신용을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코로나19와 정부 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정부의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면서 설치하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지우셔야 합니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방소르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로 권한대행이 1년 동안 부산시 행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무 라인이 와해되면서 생긴 정치력 공백인데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행정적 빈자리는 변성환 권한대행이 대신합니다. 경험 많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시정에도 밝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시장의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우냐는 겁니다. 경제부시장과 정책특보 등 오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일괄 퇴진하면서 부산시의 정치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불경 메가시티 등 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당장 내년 예산 확보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총선으로 세력을 확장한 야당은 청문회나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부산시의회 47명 가운데 41명에 달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만큼 부산시와 시당, 국회,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정무라인 임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부산시가 변성환 위원장이 그 기술적으로 루틴한 일을 해나가는 거를 옆에서 정무적인 측면에서 좀 견제하고 좀 챙기고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국비 확보를 위한 부산시와 민주당 당정회의 때 시의원들도 처음으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조만간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상황, 밥그릇 싸움의 구태보다 시정협조가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장은 오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김미애 해운대을 당선자가 간사는 이현승 부산진구을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세부 인선안을 마련한 뒤 오전 시정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외 입국자 1,124명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한 결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3명 가운데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자가격리자의 지침 위반에 대한 경중 여부를 따져 구속 수사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인 고 최종철 열사에 대한 명예졸업증 수여식이 부산대에서 열렸습니다. 고 최종철 열사는 지난 1977년 부산대 조선공학과에 입학한 뒤 부마 민주항쟁 등에 앞장서다 검거돼 구타와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대학 측은 고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의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알맞은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과 거제, 통영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쉽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20도, 밀양은 21도, 거제와 통영은 19도가 예상돼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19도, 양산은 21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